네, 안녕하십니까. 새아빠입니다. 네, 출근길입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래,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어제 아랫가 제가 영상 올린 거, 이래 생각하고, 내가 올린 건데, 내가 또 보고 이러거든요, 보면서.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모빅을 이렇게 주위에 그래도 좀 이야기하고 알리는 분들 중에 그나마 유의미하게 비트코인을 좀 모으고, 비트코인 한 개 모았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식당 사장님. 그리고 또 모빅도 그건 조금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 내심 저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데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은 또 비트코인으로는 수익이 좀 많이 났으니까 재작년부터 모으기 시작하셔가지고, 가격이 조금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다 하면서 어차피 지금도 수익 구간인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 대단하다. 근데 그 모빙은 또 모으긴 모으셨지만 막 더 이상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70개인가 80개인가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매하셔가지고. 그게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좀 났으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사시면서 주식 같은 것도 크게 많이 안 하시고 하는데, 이런 걸 잘 못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부동산도 한번 투자를 하셨다가 한두 번 실패를 보시고 이런 분이라서, 비트코인에는 진짜 잘 올라타신 것 같은데, 모빅은 좀 내가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모빅을 이야기하고, 또 오태민 작가님 방송도 어떻게든 조금씩 보고 이래 하는데, 약간 뭐랄까지 좀 유의미하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 유의미하게 한 거죠. 70개 같으면 거의 한 2천만 원 돈이나 되는 돈이니까. 그래도 약간은, 연도 그분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거의 60 조금 넘으셨나? 하여튼 그런데 위험한 투자는 좀 그렇죠. 내가 그래도 그럴 텐데. 그런데 그때 제 직장 동료 후배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번 방송 때 왜 이렇게 쉽게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용기를 내지 않을까라는 내 조급함이 좀 있었는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 입장을 봐도 내가 그때 한 3년 4년 전에, 3년 전이죠, 그죠? 3년 전에 그때 반추해보니까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뜨겁다고 상대방도 가슴이 뜨겁기를 바라는 거는 내 욕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 생각을 딱 보니까, 내 경우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오 작가님이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라는 책을 그 전부터 방송에서 이렇게 대청봉 코인 이야기하고 하실 때도 재밌게는 들었지만, 이분이 사업과 연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코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이렇게 마음이 선뜻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새로운 아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느꼈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실제로 직관적으로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또 책도 그때 오 작가님 비트코인은 강했다, 지혜 좋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읽고 이래가, 이건 비트코인은 강했다는 책을 보면서 좀 딱딱하더라고, 내용이. 박쥐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이래가지고 크게 그런 건 없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가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라는 책을 사고, 이게 그때 GNC도 이렇게 웹 깔고 임포트 하고 하면서 신기하다 막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하고 또 주고 받고 이랬는데, 그때는 가격이 거의 없었을 때예요.
거의가 아니고 아예 없었을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내 그 모빅 지갑에, 지금 모빅이지만, 그때 GNC 그 굿노드 체인이라는 그 웹 지갑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렇게. 뭐 30개, 뭐 두 권 사면 60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쌓이면서 내가 딸한테도 뭐 10개 이렇게 받아봐라하고 주고, 뭐 이러면서, 야, 이게, 이걸 이런 건가? 뭐 이러면서, 이게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생각도 못 했었어, 그때는. 그리고 이제 블루월렛이라는 웹 지갑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오로지 GNC만, 그 웹을 쓰고 하면서, 아, 비트코인도 똑같다 하는데, 비트코인은 왜 똑같지? 보니까, 블루월렛이라는 게 있더라고. 뭐, 이전부터 있어 왔더라고. 그러면서 블루월렛도 깔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웹 지갑에 이제, 메타마스크라는 그 이더리움 지갑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해킹 사건도 있고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거 휴대폰에 뭐 웹 깔아가지고 지갑으로 사용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딱 있었어요. 그만큼 저도 약간 무지했는 거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스마트폰에 있는 웹 지갑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때 관악산에서 이렇게 에어드랍 행사하고, 그전에도 뭐 있었거든요. 커피를 이렇게 하면서, GNC를 배포하고, 뭐, 소고기 먹으면서 뭐 배포하고, 배포 조금씩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또 관악산도 있고, 뭐 이랬을 때, 전혀 에어드랍 행사에 간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안 하는 와중에 제가 그때 하드월렛 해킹을 탁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 진짜 이거 진짜 뭐랄까 황당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코인 유튜브에서 거의 대부분의 방송이 그 하드월렛 지갑을 링크를 걸어가지고 판매를 이래 했거든. 그래가지고 다들 뭐 하드월렛이 뭐라 그러노, 자기 셀프 커스터디의 기본인 것처럼 막 이것도 없으면은 코인러가 아니다 하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이 뭐 하드월렛에 있는 것만이 내 진짜 그거다 하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처음에 종이지갑 그런 걸 전혀 몰랐을 때니까, 그래가 하드월렛을 구매를 해가 한 2년 정도 보관을 하고 있었을 때쯤이었으니까, 그때쯤에 종이지갑을 알게 되고 종이지갑을 공부를 좀 하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종이지갑에다가 내가 그때 하드월렛에 있는 걸 종이지갑에 옮겨놨었으면 그런 사고를 안 당했지. 근데 그게 내가 왜 안 옮겨놨을까, 종이지갑에 이렇게 가보니까, 나 또한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보장해주지 않는 어떤 무엇에다가 내 가치를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옮겨 놓는다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옮겨 놓는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내 내면에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는 종이지갑을 알았지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스스로 못 느껴봤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오히려 하드월렛이 더 낫고, 오히려 시파이 업체가 더 낫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해킹을 당하고 또 시파이 업체에 깨지는 걸 내 경험하면서, 와,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게 그때 모빅으로 바뀌고, 모빅을 종이지갑을 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그때 종이지갑을 막 차려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비트를 전하는 히트인가 하여튼 그분 유튜브 보고 내가 도움을 해받았는데, 종이지갑 만드는 거를 막 공부하고, 아, 여기다가 뭐 베스포라지라는 또 그 BIP 38인가 그렇거든요. 그게 소스코 뭐라 그러지, 그게 BIP 하는 게 저도 요번에 뭐 어떤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대충 뭔지는 뭐 그냥 이런 거다라고만 알았지, 이게 그거더라고요.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인가, 비트코인 개발
프로포절인가? 같은 제안서인가 그래요.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생태계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 개발을 위해서 뭔가 하는 프로젝트들을 뭐 BIP 1, 뭐 BIP 1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BIP 38이 이제 그 24, 아니, 그러니까 그 64자리 비밀 개인 키에서 그 비밀 키를 생성하잖아, 그죠? 비밀 키를 생성하는데 거기다가 또다시 비밀 키를 한 번 더 저장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만드는 거거든. 그래, 그런 것들을 막 찾아서 공부하고 거기다가 내 모빅을 넣고 보관하고 빼보고 넣고 이런 것들을 막 연습을 해봤잖아요. 해보면서 계속 이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종이 지갑에다가 이 모빅을 넣어놓고 GNC를 넣어놓고 하는 게 이게 그만큼 시간이 걸렸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가 딱 드니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 친구들이 당연하다. 지금 비트코인이 뭔지도 전혀 공부가 안 돼 있고, 뭐 가치물이 내가 이렇게 에어드랍 했는 게 코인이 맞긴 맞고, 이 코인에서는 이렇게 종이 지갑에서 주고받고 하는 게 맞고, 모빅 지갑에서 웹 지갑에서 이렇게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신기하고, 야, 이게 뭐 이렇구나,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겠구나 하고 하지만, 한다는 거는 약간 감각적으로 느끼지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이 평생 살면서 자기의 돈을 은행 계좌로만 주고받고, 은행 계좌 넣으면 내가 잘못 쓰지 않는 이상 은행에 있는 돈이 사라지는 일은 없잖아요. 뭐 가치가 떨어지든 가치가 올라가든, 예를 들어 주식을 해도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거든. 근데 연일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당했다, 사라졌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믿었던 하드월렛에서 그냥 뭐 사라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내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한 케이스가 많고, 하드월렛에. 그래서는 말할 나위 없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들으니까 이 종이지갑 자체가 잘 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 하노,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 이 웹사이트에 있는 종이지갑 만드는 뭐 비트 어드레스.org라든지, 뭐 안 그러면 뭐 깁섬 하여튼 사이트 많잖아요. 킴벳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초창기에 종이지갑 만드는 그 영상에 그 사이트들을 이렇게 쭉쭉 올려놨는데, 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모빅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거. 이 사이트가 뭐지? 종이지갑 만드는 거란다. 계좌, 뭐 은행으로 따지면 계좌 만드는 거란다. 근데 뭐 안전한가? 왜 검증하나? 평생을 은행이 검증해주는 시스템에서 살아온 내가 어떻게 이 사이트를 믿노? 여기다가 내가 100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걸 어떻게 여기다 뭘 믿고 믿노? 만약에 컴퓨터 해킹 당하면 어떡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소 자체도 못 믿겠다. 뭐 2에 256승이라는 확률로 뭐 하는데, 확률 자체가 자기는 싫은 거예요. 확률 자체가 얼마나 이 중복될 수 없는 확률인지를 나도 내 스스로도 그걸 체감은 잘 못해요. 얼마나 수많은 뭐 지구에 있는 모든 뭐 원자 수보다 더 우주에 있는 분자 수보다 많은 확률이라는데, 그게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가늠이. 근데 애초에 내가 만든 이 비밀 이 주소 체계가 누군가 계속 찾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찾으면 찾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100%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감. 우리나라 전 세계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이런 국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건 있잖아. 떨어지면 나중에 또 오르겠지.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1,000만 원 넣어놨다. 그 지금 1,000만 원이 뭐 과거에 20년 전에 1,000만 원이 지금 비록 1,000만 원의 가치가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없어지질 않지는 않느냐 이 말이 그죠. 이런 생각이잖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었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없어져 보면 뭐하노 이거지. 누가 보장해주노 이거지. 그런 생각이 오늘 딱 아침에 들더라고. 아, 그랬겠구나. 내가 불과 몇 년 전에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에 푹 쪄들어 있었는데, 내 자신도 그랬는데, 어떻게, 이 모빅 이야기를 듣고, 종이지갑, 뭐, 이런 거다. 이 종이지갑이 이런 거다 하는데, 나도 이 종이지갑이라는 거에 서 암호화 체계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100% 신뢰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이 체계가 돼 있나 이거지. 맞잖아요. 저도 하나도 안 됐거든요. 뭐 왜 이거를 납득시키고, 이게 256승이다. 근데 그걸 왜 그런데? 이래 막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뭐, 난수표 해가지고, 이인수, 이래가지고, 이진수, 맞죠? 애가 이래 몇 번 이래 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가, 그걸, 10진수로 만들어가지고, 이래 하면 그런 확률이, 그죠? 그렇다. 주사위 2개 하고, 동전 2개 해가지고, 64번 이래 던지는 확률이, 똑같이 될 확률이 506승의 확률이면 전자가 똑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확률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수학적으로. 내가 수학 전공자도 아닌데. 내 옆에 있는 물리학과 나온 그 친구도 수학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난 친구인데, 2의 256승의 확률로 만들어지는 주소체계이기 때문에 중복될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친구조차도 이거는 이성적인 것보다는 이 경험적인 거잖아요. 경험적인 거.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2의 256승이라는 확률을 어떻게 이 암호화 체계에서 구현이 돼 가지고 이게 주소가 그 개인키가 비밀키가 되고 비밀키가 공개키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수학만이라고 또 컴퓨터 공학이 들어가거든. 컴퓨터 공학이라는 또 해싱이라 그러고 청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해싱 기술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믿겠어요? 처음 보는 학문이고 처음 보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아, 불안이 되거든, 불안. 이거 불안하구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불안 심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누군가 종이지갑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종이지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보내놨는데, 어떤 식으로 이래가지고, 그 개인키나 비밀키가 어떻게 됐든 노출이 됐어. 그래가지고 사라졌다. 야, 이거 누가 책임지노?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니까. 지금 제가 그때 하드월렛 해킹당해가지고 그때 막 찾아다니고 SNS에서 내가 똑같은 사고 사례를 찾아다니고 막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 아, 이건 이 개인키 어디서 노출됐다 이거. 아니면 그럴 리가 절대 없다. 왜냐면 해킹 당한 사람이 전체 대다수 중에 극소수였거든. 하드월렛을 안전하게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이건 종이지갑 그 하드월렛 비밀키 어떻게 돼도 노출되는 거 그랬었거든. 근데 그리고 나서 뉴스 해외 SNS나 이런 데서 해외 물리적 지갑 회사에 대한 의문점들을 막 제기하고 거기에서 폭로들이 막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입이 꾹 다무는 거라. 입 다물고 조용하다가 요즘 또 하드월렛 홍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던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던 내 자산과 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던 이 신념 체계, 믿음 체계, 그게 변화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 금융 시스템이 조금 변한다는 거는 뭔가 느끼긴 느끼는데 불안한 거지. 어떻게 믿느냐. 요 문턱을 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이런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 종이지갑이라는 게 왜 안전한가, 진짜 안전한가라는 거를 몸으로 체험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해진 거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지갑에서 막, 카시파이에서 막 이렇게, 다 털리고, 막 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이 종이지갑, 이 비밀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계속 연습해보게 되고, 막 이런 거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계기가, 지금 계기라고 말할 것까지도 아닌데, 그런 사례가 내한테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 모비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이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가 뭐 안전하게 비트코인 지금 세계가 안전하게 있고, 만약에 그 모빅 행사들이 있었으면 내가 굳이 갔었을까? 간헐적으로라도 이렇게 참여를 했었을까? 그건 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확률적으로 이래 보면 지금 땅 치고 후회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내가 그때 계룡산 한 번이라도 갔었을 걸, 이런 생각을 안 하겠나 싶어요. 그죠?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지구에 있는 젊은 친구들, 독특한 친구들이 처음엔 좀 답답했거든. 답답하고, 왜 이거 쉽게 못 받아들이지?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지금 나이가 30대고 40대 초반이고 이러면 조금만 용기를 내고, 조금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텐데 라는 내 나름대로 막 그런데, 내가 그 친구 입장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친구 입장이 되어 볼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맞네. 이게 그냥 이렇게,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네. 사람마다의 어떤 계기나 어떤 뭔가가 이렇게 딱 만나야 되는구나. 이게. 맞죠? 같이 만나야지 이게 불이 뜨거워지는구나. 이게 혼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냥 키면은 내만 종이에다가 성냥 안 많기도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발화하는 이 같은 마찰하는 게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그래야 불이 점화가 되잖아요. 그 생각 요즘 딱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모빅이라는 게,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빅이라는 것도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 내가 뭐 오 작가님이 그때 말했던 실력이 있어서 모빅을 조금 일찍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건 아닌데, 우연치 않은 시기에 우연찮게 비트코인을 조금, 작년, 재작년에 들어온 분들보다는 좀 일찍 봤었고, 또 폭락도 한 두 번 정도 경험해 봤었고,
또 사고도 당해보고 패킹도 당해보고 이런 경험들과 어떤 모빅이라는 게 어떤 만나게 됐던 어떤 우연찮게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모든 이게 우연들이 이렇게 악재가 호재가 되고 절망이 또 희망이 또 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만약 그때 상황에서 뭔가를 찾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그게 삶이 뭐 그게 주위에 인정받고 또 한다면 뭐 굳이 내가 비트코인을 내가 했겠나.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하다가 내가 해킹을 안 당했으면 시파이가 박살이 나고 내 자산이 다 박살나는 게 아니었더라면 이 모빅이 이렇게 뜨거워졌을까.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더라고. 이게 사람마다 딱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우연과 겹치고 뭐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친구가 오늘 그 후배들 왜 그런 것들 보면서 이 종이지갑이 이게 필요 없대. 자기 인생에서 크게 의미가 있고 필요가 없다. 뭐 가치물이 들어가든 말든 뭐 제3자가 뭐 검증을 안 하는 거래를 하더라도 뭐 검증해주는 은행 시스템이 훨씬 좋은데 뭐 편한 마음도 편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도 내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모르겠지. 몰라. 너무 나중에 우회 될지 어떻게 알아라는 생각인 거죠. 나중에 또 우회 될지 왜 알아. 종이지갑 안전하다고 하지만 내가 1년, 2년, 3년 쓰지만은 우회 될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뭐잖아요. 그 컴퓨터 무슨 컴퓨터라 그러지. 양자역 컴퓨터인가. 양자 컴퓨터 그거 나오면 비트코인 왜 알아 이거잖아요. 그죠? 그 모자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솔직히 그것도 내가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뭔가 이게 확고한 그게 없는 이상 평범한 평소 사람들은 카니까 카드라잖아요. 그죠? 카니까 카드라. 어떤 뭐 오태민 작가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양자역학이 나왔는데 그거 안 된다. 그거 어차피 뭐 양자역학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뭐 기술적으로 뭐 이러이러하다. 그런 카드라잖아요. 내가 아는 수준도 그냥 카드라잖아요. 뭐 이래서 이렇게 해서 별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벌써 뭐 10년 전에 다 또 사고 실험으로 다 끝났는 거다 그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카드라잖아. 나의 확신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내같이 내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뛰어난 사람도 카드라는 범위를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진짜 아느냐라고 진심으로 물어봤을 때 그들이 아는가라는 것도 나는 의구심이 좀 들긴 드는데, 그게 그래도 카드라잖아요. 카드라. 그게 심지어 그런데 처음 이거를 듣고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확신하느냐 이거죠. 이 가치가 우상향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 비밀키, 개인키, 비밀키, 공개키에다가 내가 줘서 여기다가 코인을 주고 넣고 받고 보관하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믿겠냐 이거죠.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시간. 긴 시간이 이것들을 검증해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눈과 귀로 듣고 보여지고 하면서 검증이 되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그냥 뭐 말 몇 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누가 보기에도 신뢰가 가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한다손 치더라도 좀 낫겠지. 좀 이렇게 전달되고 이 사람 수긍하기 낫겠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한테 큰
시선을 끌고 안목을 끌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기에는 결국에는 시간이 검증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가는 과정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뭐 친구들도 동호회 갔다, 친구들 모임 만났다. 근데 하나 건너 다섯 명 건너 10명 건너 한 명씩이 자기 개인 지갑에다가 종이 지갑에다가 뭐 적금을 하고 있대. 예를 들어서 모빅을 적금하든 비트코인을 적금하든 그야 뭐 누가 하고 있다, 옆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가잖아요. 늘어가는 거를 경험하고 보면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아 그러면 난 믿는 기라, 아 이거 종이지갑 안전하네. 근데 지금은 옆에 누구나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옆에 보면 누가 종이지갑에다가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모빅을 그죠 10개 막 5개 막 이 위에 누가 이걸 왜 여기다가 왜 넣어지노, 왜 보관이 되노, 이런 것 자체에 대한 궁금증 뿐만 아니라 안 하는데 뭐, 앞에서 아무도 안 하는데 뭐, 이상한 사람만 한번 보기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막 혼자 열내가지고 주고받고 하고 카드가 있는 거야. 근데 자기 고기만 살짝 돌리면 주위에는 아무도 안 해. 그러면 신뢰 안 하는 거지. 아이고 니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냥 나는 어떤 우연한 기회에 비트코인을 하게 되고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우연찮게 비트코인을 많이 좋아하게 되는 와중에 우연찮게 또 오 작가님을 방송으로 만나다가 보니까 또 뭐 GNC 뭐 프로젝트가 하는 건데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는데 그러는 와중에 내 가상자산이 다 털리고 그러면서 모빅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이라도 헤어나와야지만 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르게 큰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어쩔 종이지갑에 대한 공부를 내 스스로 막 찾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거니까. 참 그러면서 내 혼자 내가 뜨겁다고 상대방도 쉽게 뜨거워진다는 거는 내 생각인데 아주 내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죠? 결국엔 시간이 해결 안 해주겠나. 시간이 점점 더 모비커들을 그리고 비트코이너들을 만들어내는 더 확산돼 가는 과정인 것 같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많이 하시니까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라도 이제 이 비밀 종이지갑 이거 비밀키 개인키 이거 공부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이제는 해야 된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거지. 이거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거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나이 먹으나 젊으나 초딩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거 세뱃돈 받고 뭐 이래 할라 용돈 받아가 쓸라고 하면 이제 종이지갑 공부해야 된다. 종이지갑을 공부를 하든 안 그러면 뭐 웹지갑 공부를 하든 뭐 하여튼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종이지갑을 공부 안 하면 예를 들어 종이지갑을 다 그런 비밀 암호화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웹을 만들어가 웹들이 이제 막 많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자기 자기 이제 비밀 키를 어떤 식으로 대중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게 자기 개인 키를 내가 보관해야 되니까 이 암호화 체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되겠나.
왜 아침에 오늘 출근길에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두서없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모빅, 뭐, 안 그러면 다른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라도 빨리 이거 코인 공부해야 된다, 이거. 빨리 코인 공부해가지고, 내 자산을, 뭐, 비트코인으로 하든, 안 그러면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든, 안 그러면 뭐, 아니, 난 모르겠고, 그냥 원화로 하려다 하면, 원화 코인,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뭐, 그렇게라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해킹 다 나간다, 이거. 스테이블 코인 잘못해놨다가는 어르신들, 아니면, 초보들, 이제, 정해지가, 뭐, 이게 개인키 관리를 뭐하고 하면 이제 다 틀린다, 다 틀려, 이제. 주위에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너무 뻘거해가지고, 막, 이게 뭐, 지갑 가르쳐준다고 옆에서 막 사람들 뭐 끌어모아 놔놓고는 막 뒤에 또 배경 갖다가 막 붙인다니까, 막 머리서 누가 검증해줬니 뭐 이래가지고 뭐 홍보를 위해서 나왔다 뭐 이래도 이게 빨리 교육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 놔놓고 hul떡 해킹 묻고 팁 보고 이런다니까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공부해놔야 된다. 진짜로 이거 스테이블 코인 막 이래 하기 전에 빨리 지갑 공부해놓고 공부하기 위해서 모빅을 조금이라도 사가 0.1개라도 좀 얘가 0.1개라도 0.1개가 1000만 빅이잖아요. 천만 개가 1빅이 1000만 개가 있는 게 0.1모잖아요. 그게 1000만 개로 연습해 볼 수 있다니까요. 예. 뭐, 만빅 보내보고 만빅 받아보고 막 이래 외부로도 보내보고 주고받고 종료지갑으로 넣었다가 빼놨다가 넣었다 뺐다가 이거 임포트 하면 회색이고, 이거 임포트 하면 또 녹색이고, 왜 이런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고윗은 또 뭐고, 레거시는 또 뭐고, 왜 이러노? 레거시하고 세고윗하고 호환이 되나? 호환은 안 되네. 왜 호환이 안 되노? 아, 되네. 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네. 막 이랬거든. 막 뒤죽박죽 짭독이라니까요. 나도 그것도 좀 헷갈리더라니까요.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레거시하고 뭐 세고윗 호환이 됩니다. 세그윗 주소에서 레거시 주소로도 보내지고 레거시 주소에서 세그윗 주소로도 보내진다 이거지. 보내지고 주고받고 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가 세그윗 주소 체계에서 내가 임포트를 레거시로 임포트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 이거지. 세그윗 주소에다 넣었다. 그걸 레거시 주소로 임포트를 한다. 임포트 안 된다 이거지. 레거시 주소로 만들었는데 레거시 주소로 만들었으면 레거시로 임포트를 해야 임포트가 해지는 거죠. 그죠? 임포트는 되어지지만 주고받고는 된다. 주고받고는 헷갈리죠. 이거는 헷갈린다니까 이거. 아래 뭐 진짜 이 주소 체계 잘 알아시는 분들은 내가 이야기하면 되고 배꼽 잡고 웃을 일인데 이게 뭐 저도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막 자꾸 해보니까 이게 이게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게 경험. 이러면서. 근데 기본적인 주소 체계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왜 그런지 당황하지가 않거든. 안 그러면 당황할 일이 천지백갈이라니까요. 너무 생소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출근길에 회사 다 갑니다. 예, 다 왔습니다. 예. 아침에 또 중구난방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가상화폐 이거 지금 비트코인, 모빅, 또 스테이블 코인 이거 빨리 공부를 해놓읍시다. 공부를 해놔가지고 주위에도 좀 알려주고 주위에 좀 알려야 돼요. 이게 모빅을 알리는 게 아니고 모빅도 알리면 좋지.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뜨겁다고 상대방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 운전은 뭐 이렇게 하지. 뭐 어느 사람이지.
어떤 거에서 빨리 변하는 시대에 당황하지 않도록 뭐 내 가족뿐만 아니고 내 주위의 지인들한테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그런 도움이 안 되겠나 싶네요. 예.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